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23년도 2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는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보다 좀 쉽습니다. 좀 더 평이하게 출제됐고 23년도에 1차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2차 때는 좀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 2차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늘 또 강의를 하게 돼요. 거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나온 지가. 제가 이게 업로드되는 날짜를 잘 세지를 못해서 아마 엉뚱한 날 그 추석 기간에 1주는 쉽니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기간에 이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이 사실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 어쨌든 이 2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부터는 조금 더 체계화돼서 그 이 문제지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좀 설치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강의의 전달력을 높이고자 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거의 9시가 다 됐는데 직장 끝나고 와서 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위기였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되게 기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즐겁다. 강의할 때가 제일 즐겁다. 제 삶의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실력은 글쎄요. 실력은 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번 문제, 오늘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1번 문제는 늘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는 그냥 판례 문제입니다. 결론과 사실관계, 요거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또 최신 판례를 결국 잘 외워야 돼요. 죄형 법정주의는 과거에 아주 중요한 리딩 판례 플러스 최신 판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신 판례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거 거를 너무 보면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현재 최근에 출제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이것이 제가 오늘 1번 문제에서 드리는 팁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않은 것입니다. 자, 형법제 1번 지문 볼까요? 형법제 349조에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그 비교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는 원래의 극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해당 법률 조항으로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의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 선별적인 법 집행으로 이끌리기 쉬워 해당 법률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근데 우리 부당이득죄 없어졌나요? 여전히 형법 조문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예요. 반한다라고 했지만 반하지 않는다. 여전히 법조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뭐 더 이렇게 밑줄 긋고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뭐예요? 1번. 그죠? 1번입니다. 그냥 여기서 찍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은 강의를 듣는 거니까 밑에 것까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형법 제207조 3항 외국 통용 외국 통화에 관한 지죠. 형법 제207조 3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 형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위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넓게 해석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요. 그죠? 처벌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외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즉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집회까지 형법 제207조 3항에 외국에서 통용하는 집회에 포함시켜 버린다면 이는 유추 해석 내지 확장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제 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맞습니다. 자,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자, 3번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그렇죠? 자, 이 위임위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건데, 이 위임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에, 이 권리를 부여하는 이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또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상한, 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렇죠? 미링 판례입니다. 완전히 위임위법에 관한, 그렇죠? 그리고 3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폭법입니다. 가폭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암기하셔야 돼요. 사회봉사명령. 이거는 가폭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폭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맞습니다.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불리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사회봉사명령은.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답지를 보면,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런 것들은 죄형법적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 외국에서 통용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위임위법의 정의 잘 받으시고, 가폭법에서는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신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형법 불소급 원칙이죠. 즉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갖지만 결국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가폭법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죄형법정주의 원칙 판례에 대한 문제고, 사실관계, 결론,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죄형법정주의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출제 방식은 계속 고수될 거예요. 안 나오지도 않고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2차 시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